안녕하세요. 오늘은 1차 함수의 뜻, 1차 함수 y는 ax 플러스 b의 그래프, 그 다음에 x절편, y절편, 1차 함수 그래프의 기울기, 이게 무슨 뜻인지 공부할 건데요. EBS의 그 천태선 선생님이 수업하시는 내용이에요. 이 중에서 이제 앞부분하고 뒷부분하고 좀 내용하고 관계없는 것들은 잘라내고 제가 맵갈피를 사용해서 갈무리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설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선생님이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때문에 해설이 별로 필요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앞으로 요거 실시간 방송에서 활용한다 그러면 질문이 나왔을 때 질문을 제가 답변해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함수. 우리 중1 때 배웠습니다. 역시나 우리 중2 때 또한 함수가 나오고요. 중3 때도 함수가 나옵니다. 자, 우리 중2 때 배우는 함수를 우리는 1차 함수라고 하는데 1차 함수 개념 살펴보기 전에 과연 중1 때 배웠던 함수의 뜻이 무엇인가 간략하게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함수란 무엇인가? 일단 x, y가 필요하죠. 함수에 사용되는 이 x, y를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변수라고 합니다. 변하는 수다라는 뜻이죠. 이 두 변수 x, y에 대하여 x의 값이 변해요. 계속 1, 2, 3 이렇게 계속 변함에 따라서 y 값이 하나씩 정해질 때 이때 x하고 y 사이의 관계를 우리는 함수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 두 변수 x, y에 대하여 x의 값이 변함에 따라서 y의 값이 하나씩 정해질 때 y를 x의 함수라고 하고요. 함수를 영어로 뭐라고 하냐면 펑션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것을 기호로 y는 fx가 이렇게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 함수와 중2 때 배우는 1차 함수 어떤 관련이 있으며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지금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1차 함수의 뜻입니다. 간단하게만 갈게요. 1차 함수, 일단 함수기 때문에 역시나 y는 x에 관한 식 이렇게 써지는 것을 우리는 y는 x의 함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오케이? 이게 함수입니다. 그런데 이게 1차이기 때문에 x에 관한 식이 몇 차식이라는 뜻이에요. 바로 1차식이다라는 뜻입니다. 이게 바로 1차 함수예요. y는 x에 관한 y는 x에 관한 식 이게 함수인데 y는 x에 관한 1차식 이렇게 써지면 이것을 우리는 1차 함수다. 우리가 좀 더 기호를 써서 나타내면 ax 플러스 b와 같이 쓸 수 있으면 우리는 y는 ax 플러스 b와 같이 쓸 수 있으면 이것을 우리는 1차 함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때 주의할 사항, 이게 1차 함수가 되려면 x 앞에 있는 개수 a는 0이 돼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오케이? 자, 바로 유제 1번을 통해서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할게요. 다음 중에서 1차 함수가 아닌 것을 고르시오. 이 말은 y가 x에 관한 1차식이 아닌 걸 고르시면 되는 겁니다. 자, 1번 y는 마이너스 5x. 이거 우리 중1 때 배웠었죠. 중1 때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배웁니까? y는 ax꼴이라고 해서 정비례라고 하죠. 이때 x에 관한 1차식이니까 이것 또한 1차 함수가 된다. 즉 우리가 중1 때 배웠던 y는 ax꼴의 함수가 바로 1차 함수의 일종이라는 거예요. 오케이? 자, 2번입니다. y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4. 이거 역시나 y가 x에 관한 1차식이 됐기 때문에 1차 함수가 되겠죠. 됐습니까? 자, 3번 가볼까요? y는 10분의 x입니다. 이걸 좀 자세히 써보면 y는 10분의 1x라고 써도 상관이 없죠. 그러면 y는 x에 관한 1차식이니까 3번 역시나 1차 함수가 되겠네요. 자, 문제는 4번입니다. 4번을 잘 보시면 xy는 1이에요. y는으로 써주면 양변을 x로 나눠야 되겠죠. x분의 1입니다. 3번과 4번 비슷한 것 같지만 차이점이 있죠. 3번은 x가 분자에 있고요. 4번은 x가 분모에 있어요. 이처럼 x가 분모에 있을 때는 우리가 1차 함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와 같은 함수를 우리가 고등학교 때 배우는데요. 분수 함수라고 합니다. x가 분모에 있는 경우는 우리가 1차 함수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서 잠깐 말씀드릴게요. 여기에 요식 있죠, 요식. 요식하고 요식은, 둘 다 똑같이 분수처럼 생겼지만 상당히 달라요. 그래서 여기에, 이 3번에 있는 식은, 요 앞에 있는 얘가 10분의 1이라는 숫자와 x가 곱해진 꼴이고요. 그래서 이것이 1차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쪽에 4번에 있는 보기에서는 요것이 x가 분모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가 2학년 과정에서 배웠죠. x의 x분의 1이라는 것은
마이너스 1제곱쯤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이게 뭐냐 하면 x를 만약에 x가 세제곱이 있는데 x의 4제곱으로 나눠보세요. x의 4제곱으로. x의 4제곱으로 나눠보면 어떻게 됩니까? 약분이 되면서 x가 밑에 하나 남게 되죠. 그죠? 예. 그래서 이 x는 1차, 2차를 따질 수가 없어요. 이 위에 있는 3차식을 4차로 나누면 마이너스 1차가 되는 거죠. 그죠? 예, 마이너스 1차가 된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다항식으로 나타낼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생긴 식을 다항식이라고 하지 않고 유리식이라고 해요. 유리식. 유리식. 선생님이 그 말씀을 하셨나 모르겠는데 그래서 이 함수를 유리함수라고 합니다. 자, 유리식이라서 그것으로 생긴 이렇게 생긴 함수를 유리함수라고 한다. 또는 유리식이 분수식이라고 말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유리수가 분수하고 비슷한 거니까. 그래서 분수함수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자, 계속 이어서 보도록 할게요. 자, 5번입니다. y는 x 곱하기 x 플러스 3 마이너스 x제곱. 선생님, 이 식은 우변이 x에 관한 1차식이군요. 1차 함수가 아니네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왜? 괄호가 있기 때문에 일단 괄호를 분배 법칙을 이용해서 풀어볼까요? 그러면 x 곱하기 x니까 x제곱, x 곱하기 3이니까 플러스 3x 마이너스 x제곱입니다. 놀랍게도 x제곱이 없어지네요. 그러니까 y는 3x와 같은 몇 차 함수가 맞습니까? 1차 함수가 맞습니다. 그러니까 5번 또한 1차 함수입니다. 따라서 1차 함수가 아닌 것을 고르시오라고 하면 몇 번이다? 바로 4번이다. 이렇게 찾아낼 수가 있겠죠. 자, 이처럼 y가 x에 관한 식으로 주어졌을 때는 1차 함수인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아주 쉽습니다. 그런데 y가 x에 관한 문장으로 주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학교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데요. 여러분들 예제 1번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예제 1번입니다. 다음과 같이 x하고 y에 관한 문장이 주어져 있을 때 이 문장을 가지고 y가 x에 관한 1차 함수인지 아닌지를 살펴보는 문제, 상당히 학교 시험 문제에 많이 등장한다는 거. 이와 같이 문장이 주어지면 첫 번째 이 문장을 뭘로 표현해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식으로 나타낸 다음에 그 다음에 1차 함수인지 아닌지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오케이? 자, 늘 제일 학생들이 힘들어하는 게 바로 이 부분이죠. 문자식. 문자를 문장으로 된 것을 식으로 고치는 과정. 이것이 어디에서 처음으로 나오냐면 중학교 1학년에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배운 바로 다음에 문자와식이라는 단원에서 이것이 나와요. 그런데 교과서도 그렇고 문제집도 그렇고 상당히 이 부분을 가볍게 하고 지나가요.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면 1차 방정식의 활용, 또 함수, 여기서 이렇게 문장형으로 나오는 걸 싫어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이해 안 된다고 해서 똑같은 문제를 많이 여러 번 풀어보지 말고 여러분이 항상 돌이켜 가보세요. 돌아가서 동영상을 보면 될 것 같은데 그 문장으로 된 식을 문자식으로 고치는 과정을 배우는 그 과정에 있는 동영상 문제를 한 번씩 보시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공부가 될 것 같아요. 거기에 보면 거속시도 나오고 그 다음에 둘레 길이 같은 것도 나오고 그 다음에 소금물 농도 이런 거 많이 나오죠. 그죠? 예. 그리고 뭐 의자에 사람을 앉힌다든지 여러 가지 문제 유형이 있어요. 그래서 요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반드시 여기 있는 내용을 모른다고 해서 이 문제를 많이 풀어보는 게 아니라 이런 내용이 어디에 나왔느냐, 문자와식에서 나왔다. 거기에서 복습을 해보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1번부터 할까요? 한 변의 길이가 xcm인 정사각형의 둘레의 길이는 ycm이다. 정사각형을 한번 그려봅시다. 네 변의 길이가 모두 같고 내각이 크기가 모두 같다. 90도죠. 그런데 한 변의 길이가 xcm다. 이때 둘레의 길이를 구하시오. 둘레의 길이 y라고 하는 것은 한 변의 길이에다가 곱하기 얼마? 4를 합니다. 즉 x하고 y 사이의 관계식은 이렇게 되겠고요. 이때 y가 x에 관한 1차식이니까 1차 함수가 자, 2번 갈까요? 10km의 거리를 시속 xkm로 달릴 때 걸린 시간이 y시간이다. 자, 거리, 속력, 시간. 자, 어떤 관련이 있습니까?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이죠. 이 식 하나만 알아두시면 돼요. 거리가 얼마? 10km. 속력 얼마? x. 시간 얼마? y. 자, 양변을 x로 나눠. 그러면 y는 x분의 10. 방금 전에 이야기했죠. x가 분모에 나오면
1차 함수가 아니다. 아니다. 그래서 1차 함수가 아닌 거 일단 첫 번째 2번이네요. 자, 그 다음 3번 갈까요? 하루 중에 낮의 길이하고요, 밤의 길이를 각각 x, y라고 잡았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루 전체가 몇 시간이죠? 24시간이 낮의 길이와 밤의 길이를 합한 것이다.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그럼 낮의 시간이 x니까 24는 x 더하기 밤의 길이가 y 시간이니까 y가 됩니다. 자, 그러면 y만 놔두고 x를 이항하면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24가 되겠죠. x 이항하면 마이너스 x니까. 그럼 y는 x에 관한 식으로 나타냈고요. 우변이 x에 관한 1차식 맞죠? 그러니까 3번 역시나 1차 함수가 됩니다. 자, 여기 학생들이 되게 궁금할 것 같아요. 낮의 길이가 도대체 언제부터 언제까지가 낮이고 언제부터 언제까지가 밤인가? 이거 되게 애매하잖아요. 이 문제의 보기는 상당히 애매한 거예요. 낮이라는 거는 언제부터 낮일까요? 해가 뜬 다음부터 낮일까? 아, 그렇게 하면 되겠네. 일출 후부터 일몰까지, 그죠? 해가 진 다음. 그러면 그 다음에는 해가 넘어가고 나서부터는 이제 밤이 시작되는 거죠. 그죠? 그렇게 낮과 밤을 구별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아주 수학적이지 않은 표현이에요. 낮의 길이와 밤의 길이. 그래서 낮의 길이는 일출, 해가 뜬 다음부터 해가 지기 전까지, 일몰 전까지가 낮의 길이. 그리고 일몰, 해가 들어간 다음부터 해가 뜨기 전까지, 바로 직전까지가 밤의 길이. 이렇게 하면 될 것 같고, 하루를 낮과 밤으로 그냥 나눈 거예요. 하루를 낮과 밤. 근데 우리말이 얼마나 좋아요. 새벽도 있고, 심야도 있고, 아주 깊은 밤도 있고, 영어로 표현하면 깊은 밤을 뭐 미드나잇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수학적이지 않은 표현을 가지고 문제를 하니까 학생들이 되게 어려운데, 그냥 일출부터 일몰까지가 낮이고 일몰부터 일출 바로 전까지가 밤이다. 그래서 하루는 24수로 이루어져 있고 24시간 중에 낮의 길이와 밤의 길이의 합이 24시가 되니까 밤의 길이는 24에서 낮의 길이를 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4번 갈까요? 자, 반지름의 길이가 xcm인 원의 넓이를 구하랍니다. 자, 원을 하나 그려놓고요. 반지름의 길이가 x입니다. 우리 중1 때 배웠죠. 반지름의 길이가 주어진 원의 넓이는 어떻게 구합니까? 파이 곱하기 반지름의 길이의 제곱이 원의 넓이죠. 자, 원의 넓이가 y니까 y는 파이 곱하기 반지름의 길이가 x니까 x의 제곱 되겠죠. 자, y는 x에 관한 식인데 x에 관한 몇 차식입니까? 2차식이네요. 따라서 이것은 1차 함수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정답은 몇 번이에요? 2번, 4번 나왔죠. 자, 5번 갈까요? 자, 놀이공원의 입장료가 1인당 X1이에요. 그런데 30명이 갔답니다. 과연 이 30명의 입장료가 얼마냐? Y는 1인당 X1이니까 30명이라고 하면 30 곱하기 1인당 돈 되겠죠. 그러니까 Y는 30X. Y에 관한 1차식이죠. 1차 함수가 맞고. 결국은 정답 몇 번? 2번, 4번 이렇게 구해낼 수가 있겠습니다. 자, 1차 함수 이렇게 살펴봤고요. 1차 우리 함수 배운 다음에 뭘 배웠냐면 함수값도 배웠습니다. 마찬가지 1차 함수가 주어졌으니까 함수값 구하는 걸 한번 연습해 볼 텐데 간단히만. 과연 그렇다면 함수값이 무엇이냐? 이것 또한 복습해 봐야 되겠죠? 간단히 정리합니다. 함수값이란 함수 y는 fx가 주어졌을 때 어떤 특정한 x값에 대한 y의 값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함수값 fx라고 한다.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함수값 fx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다? 함수 y는 fx에서 x 대신에 어떤 특정한 값을 대입하는 거야. 그때 나오는 이 y의 값을 우리 간단히 함수값 fx다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여러분들 유제 2번 있습니다. 유제 2번 간단히 펴볼게요. 학생들이 fx하고 y하고 되게 헷갈려 하는 것 같아요. 자, 이 fx는 함수의 fx하고 y하고는 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같다고 쓴 거예요. 똑같은 걸 왜 y도 쓰고 fx도 쓰느냐? 그걸 되게 궁금해하죠. 똑같은 걸 이렇게 하니까 더 헷갈리기만 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y는 y가 뭔지를 구체적으로 말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함수값에 서로 관계니까 이 y가 나오게 된 x값이 뭐냐를 중심으로 표현한 것이 바로 fx예요. 그러니까 이 둘은 서로 같은 건데
예를 들면 어떤 아이가 있어요. 학생. 그 이 아이의 부모가 있어요. 부모가 있고 부모의 자식이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그죠? 정해진 거죠. 그죠? X에서 Y로 대응된 거예요. 그럼 우린 이 자식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죠? 자식이 되게 중요하단 말이야. 야, 너 이름이 뭐니? Y예요. 근데 너 아빠가 누구야? 이렇게 묻죠. 아빠가 누구야? 아니면 엄마가 누구야? 너 부모가 누구야? 이렇게 묻죠. 그죠? 그때 바로 이 Y는 어디서 나왔느냐? 부모가 누군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fx라는 기호를 쓰는 거예요. 부모가 x다. fx가 부모가 아니고 여기 x가 부모인 거예요. x. x가 부모인 사람의 자식이다. 이런 뜻인 거죠. 거기에서 나왔다. 그래서 똑같은 뜻인데 뭐냐 하면 이 y는 학생의 이름을 구체적으로 얘기하는 거고 아이의 이름을 얘기하는 거고 요거는 똑같은 얘기인데 우리 아들이라면 fx는 유진기의 아들 누구 이렇게 된다는 거죠. 유진기의 아들 누구. 그래서 유진기의 아들이라는 말과 y하고는 같은 거죠. fx와 y는 똑같은데 똑같은 y의 값을 뭘 중심으로 보느냐. 이것은 y의 값을 중심으로 본 거고 요거는 어디에서 오냐 출처를 밝히기 위해서 fx라고 쓴 거예요. 그래서 x는 바로 이제 원래의 수가 되는 거죠. 이 수에 대한 함수 값을 fx 그리고 그 fx를 숫자로 고쳐보면 y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a라는 사람의 자식은 fx 그리고 그 자식이 누군지는 y. 그래서 이 둘은 서로 똑같은 건데 표현 방식이 다른 거예요. 표현 방식이 달라서 나온 것이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계속 이어가 보죠. 자, 함수가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라고 하는 친구들을 위해서 간단히 말을 합니다. 함수가 주어져 있죠. fx는 마이너스 2분의 3x 플러스 4. 자, 가끔 가다가 이런 질문을 합니다. 어떤 친구들이 선생님 y는 마이너스 2분의 3x 플러스 4라고 쓰는 것과 fx는 마이너스 2분의 3x 플러스 4라고 하는 것과 다른가요? 같은가요? 같은 겁니다. 그럼 어쩔 때는 y는으로 쓰고 어쩔 때는 fx로 쓰나요? 둘 다 아무거나 써도 상관이 없어요. 근데 일반적으로는 y는 이렇게 씁니다. 다만 함수 값을 구할 때는 일반적으로 fx는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함수 값을 구할 때는. 오케이? 즉 함수가 이렇게 주어져 있는데 f의 마이너스 2라고 하는 것 이게 무슨 뜻이냐? f의 마이너스 2라고 하는 것은 마이너스 2가 있죠.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x값이 얼마일 때 마이너스 2일 때의 무슨 값이다? 함수 값이다. 즉 y값이다 이런 뜻입니다. 이해가시겠어요? 마찬가지 f의 4가 무슨 뜻이냐? f의 4란 x가 얼마일 때 4일 때의 무슨 값이라고요? y값. 이걸 우리는 함수 값이다 라고 본다고요. 그러면 f의 마이너스 x가 마이너스 2일 때 함수 값을 어떻게 구하냐? 이 식에다가 x값 대신에 얼마를 집어넣는 거예요? 마이너스 2를 넣는 거예요. 즉 f의 마이너스라고 하는 것은 마이너스 2분의 3 곱하기 x인데 x 대신에 얼마? 마이너스 2를 이렇게 대입하시면 된다. 주의사항 음수를 대입했기 때문에 괄호를 써주자는 거. 자, 그러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약분이 되고요. 3 더하기 4니까 얼마입니까? 7이라고요. 즉 x가 마이너스 2일 때 함수값은 얼마다? 7이다. 마찬가지 f의 4를 구하시면 이 주어진 식에다가 얼마 대신에 뭐 대신에 바로 x 대신에 얼마를 4를 대입했을 때 y값. 마찬가지 약분이 되죠. 그래서 마이너스 3 곱하기 2 하시면 마이너스 6이니까 마이너스 6 더하기 4 하시면 얼마다? 마이너스 2 되겠죠. 즉 x는 4일 때 함수값이 얼마다? 마이너스입니다. 따라서 마지막으로 이 값을 구하시면 f의 마이너스 2는 7이고요. 마이너스 2 곱하기 f의 4는 얼마다? 마이너스 2가 되겠네요. 그럼 마이너스 2 곱하기 마이너스 2는 플러스 4니까 7 더하기 4 해서 결국은 우리가 구하고 싶은 값이 얼마다? 11이다. 이렇게 구해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해되셨습니까? 함수값 간단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어떤 FA다 라고 하는 것은 X값이 A일 때의 함수값이다. 어떻게 구한다고요? 주어진 함수에다가 X 대신에 그 값을 대입하면 된다는 거죠. 오케이? 자, 그 다음 우리 그 다음 내용 가기 전에 오늘 이야기 했던 것을 잠깐 이어가 볼까요?
어떤 가족이 있었는데 아파트로 이사 가려고 했는데 너무 시끄러운 게 아닌가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때 과연 그 다음에 어떤 내용이 이어질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야기 연결하기입니다. 그랬더니 우리 훌륭한, 아마 이 친구는 중학교 2학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중학교 2학년 우리 함수를 공부한 아주 훌륭한 이 여학생이 아빠 아닐 수도 있어요. 국립환경과학원에서 도로와의 거리에 따라서 소음이 가장 심한 층을 계산할 수 있는 시식을 개발했대요. 오, 그게 뭐니? 그랬더니 도로하고 아파트 사이의 거리를 x라고 놨을 때 소음이 가장 심한 층을 y라고 하면 x하고 y 사이 관계가 어떻게 되냐? y는 0.2467x 더하기 4.159와 같은 몇 차 함수가 나옴을 알 수 있습니까? 바로 1차 함수네요. 1차 함수가 나오죠. 바로 1차 함수가 나옴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라고 하는 거죠. 즉 도로와 아파트 사이의 거리를 알 수만 있다면 소음이 가장 심한 층을 우리가 구해낼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야기합니다. 저 층은 정수는 아닐 텐데, 결국 그죠? 마지막 이야기 마무리에서는 과연 그렇다면 정수는 아닐 도로에서 텐데. 아파트 사이 거리가 몇 미터일 때 가장 심한 층 몇 층일까? 이렇게 나오겠죠. 대략적인 네, 숫자가 선생님, 저는 나오겠죠. 이미 교재에서 답을 확인해서 이런 친구들이 있는 것 같아요. 자, 뛰는 사람 위에 나는 사람이 있다는 거 아시죠? 속담 들어보셨죠? 제가 바로 날아갈 겁니다. 이따 이야기 마무리해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부터 우리가 뭘 할 거냐? 이제 1차 함수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 텐데요. 과연 1차 굉장한 함수 시기네요. ax 플러스 b의 그래프를 어떻게 그릴 것이냐?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릴 겁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제일 먼저 어떻게 그릴 것이냐? 우리 중1 때 y는 ax의 그래프를 그렸잖아요. 그래서 이 y는 ax의 그래프를 이용해서 y는 ax 플러스 b의 그래프를 그리는 방법을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볼게요. 자, 보죠. 자, y는 지금부터 ax의 1차 그래프, 함수 y는 ax 플러스 b의 그래프. b의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보시면 여기에 어떤 게 있냐면 y는 2x라고 하는 이와 같은 그래프를 이미 노란색으로 그려놨습니다. 그리고 우리 x와 y 사이의 관계를 나타내는 표를 이렇게 나타내봤습니다. 왜? 우리가 그래프를 그릴 때 가장 쉽게 그리는 방법이 이와 같이 x값에 대한 함수값을 이렇게 표로 나타낸 다음에 그것을 이렇게 좌표평면상에다가 나타내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x가 0일 때 y는 2x에다 대입하시면 0, 1일 때 2 곱하기 1은 2, 마이너스 1일 때 2 곱하기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 2에서 이와 같은 선계입니다. 우리가 그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y는 2x 플러스 3의 그래프를 그리고 싶습니다. 즉 우리가 그리고 싶은 것은 y는 2x의 그래프를 이용해서 y는 2x 플러스 3의 그래프를 그리고 싶습니다. 자, 어떻게 할 거냐? 똑같이 x 대신에 0을 대입합니다. 그럼 2 곱하기 0은 0이었었죠. 그런데 3을 더했으니까 이게 3이에요. 1을 대입하시면 2 곱하기 1은 2였었죠. 거기다 3을 더했으니까 얼마예요? 5가 됐죠. x 대신에 마이너스 1을 대입하시면 2 곱하기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 2였었죠. 3을 더하면 얼마입니까? 1 되겠죠. 따라서 0일 때 3이고요. 그 다음 1일 때 0일 때 3. 오, 잘못 그렸다. 5죠. 오, 잘못 그렸네. 그렇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일 때 얼마냐면 1입니다. 그래서 그리시면 이렇게 현재 0, 1 맞나요? 이렇게 나오면 맞게 그랬구나. 이렇게. 자, 여기까지 보신 다음에 잘 보세요. 잘 보시면 이 점은 이 점보다 정확하게 세 칸. 위로 3만큼 올라가 있죠. 이 점은 이 점보다 정확하게 위로 3만큼 올라가 있죠. 마찬가지 이 점은 이 점보다 정확하게 3만큼 위로 올라가 있죠. 그렇다면 무슨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이 노란 선의 그래프를 우리가 가위로 자를 수가 있어서 가위로 자른 다음에 위로 이렇게 3만큼 딱 올리면 여기는 하얀 선 그래프와 정확하게 어떻게 된다? 포개어진다는 걸 확인할 수 있죠. 하얀 선 그래프가 뭔데? 하얀 선 그래프가 y는 2x 플러스 3인데 이 y는 2x 플러스 3의 그래프는 y는 2x의 그래프를 위쪽 방향으로 정확하게 3만큼 이렇게 움직인다. 이렇게 움직임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 자, 이때 자, 선생님이 조금 여기 첨가를 할게요. 우리가 중학교 때, 이 1학년 때 이 그래프를 배워요. y는 2x. 정비례하는 그래프죠. 그죠? 이 그래프는 이 그래프에서 원점을 지나면서 옆으로 한 칸 갈 때 위로 두 칸 가는 이런 그래프, 이 노란 그래프가 된 거죠. 그죠? 이 노란 그래프. 자, 이 노란 그래프를 여기까지 그려보면 아마 이제 이렇게 그려지겠죠. 노란 그래프. 이 그래프를 위로 요 3만큼
이제 움직인다는 거예요. y 값이 3만큼 커지기 때문에 이 그래프를 3만큼 위로 옮긴 그래프는 바로 이 그래프예요. 자, 이 뒤에 여기 파랗게 여기서 끝난 부분을 제외하고 생각하면 이렇게 그려지는 겁니다. 이렇게 그려지는 거예요. 이게 자, 여기 요 점도 이렇게 위로 3만큼 올라가고 요만큼 올라가고 여기서 요까지도 위로 3만큼 올라가고 여기서 요까지도 위로 3만큼 올라가고 어디도 다 위로 3만큼 올라갔다는 얘기예요. 자, 이게 옆으로 간 게 아니고요. 옆으로 이렇게 간 게 아니고 위로 올라간 거예요. 위로. 자, 여기도 이렇게 위로 올라간 건데 옆으로 간 것처럼 이렇게 설명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일단 얘가 이렇게 옆으로 이동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간 게 아니고 위로 다 올라갔다는 거예요. 자, 이 나중에 X축의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도 다 나오게 돼요. 그래서 정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여기서는 실제로는 뭐냐 하면 y는 ax의 그래프를 원점을 지나면서 정비례하는 이 그래프를 위로 3만큼 움직여서 이렇게 올라갔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위로 3만큼 평행 이동했다. 이제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중학교 1학년에서 배운 내용을 이용해서 위쪽으로 3만큼 자, 이게 지금 플러스 3이 위쪽이라는 얘기는 이게 마이너스 3이 붙으면 밑으로 내려간다는 얘기예요. 그 의미를 헤아려서 원래 있는 요 배운 그래프를 가지고 위든 아래든 움직이는 거예요. 움직이는 그래프를 그리려고 하는 것이다. 그래서 1차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려고 한다. 그래서 선생님이 지금 y는 ax, ex의 그래프에서 EX 뒤에 플러스 3이 붙은 그래프를 지금 설명하고 계신 겁니다. 네, 용어 하나를 좀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어떤 용어냐면 바로 평행이동이라고 하는 이와 같은 용어인데요. 처음 나왔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어떤 도형을 첫 번째 일정한 방향으로 두 번째 일정한 거리만큼 뭐 하는 거? 옮기는 것을 앞으로 수학에서 뭐라고 할 거냐면 평행이동이라고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어떤 도형이 주어져 있는데 이 도형을 일정한 방향으로 두 번째 일정한 거리만큼 자 그러면 y는 2x 플러스 3이라고 하는 이 그래프를 잘 보시면 이 그래프는 y는 2x라고 하는 이 그래프를 잘 보시면 일정한 방향이죠. 어느 쪽 방향, 위쪽 방향, 아래쪽 방향 이렇게 안 씁니다. 우리 수학에서는 위, 아래는 무슨 축과 관련이 있어요? Y축과 관련이 있죠. 그러니까 Y축의 방향. 왼쪽, 오른쪽은 무슨 축? X축의 방향. 위, 아래는 Y축의 방향. 그러니까 Y는 2X 플러스 3의 그래프는 Y는 2X의 그래프를 어느 축의 방향으로? Y축의 방향으로, 일정한 방향으로 얼마만큼, 일정한 거리, 3만큼 뭐 했다? 평행이동해서 그렸다라는 거죠. 오케이? 보세요. y는 2x 플러스 3의 그래프는 y는 2x의 이 그래프를 어느 축의 방향으로? y축의 방향으로 얼마만큼? 플러스 3만큼 뭐 해서 평행 이동한 그래프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고요. 맞습니까? 오케이.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여기 있는 플러스 3이 식에 그대로 나타나 있죠. 어디에? 바로 y는 2x 뒤에 상수항에 이렇게 고스란히 붙었다. 오케이?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만약 똑같이 y는 2x의 그래프를 y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평행 이동했다. 이 그래프의 식을 쓰시오라고 한다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y는 2x 마이너스 1이라고 쓰면 되고요. 이걸 실질적으로 그래프로 나타내면 이 그래프를 아래쪽 y축의 아래 방향으로 이렇게 움직여야 되겠죠? 1만큼 이렇게 움직인 것들을 이렇게 연결하시면 이게 바로 뭐가 된다고요? 이 그래프를 y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평행이동한 것이다. 이와 같은 사실을 우리가 알아낼 수가 있는 것이죠.
이해되시겠습니까? y는 ax 플러스 b의 그래프를 y는 ax의 그래프를 이용해서 그려낼 수 있는데 어떻게 y축의 방향으로 얼마만큼 b만큼 평행이동해서 나타낼 수 있다는 것이죠. 오케이? 그래서 우리는 그 평행이동 사이의 관계를 아시면 그래프의 식을 쉽게 나타낼 수도 있다는 거죠. 우리 예제 3번, 예제 3번을 보시면 아마 그와 같은 문제들입니다. 볼게요. 자, 예제 3번 볼까요? 다음 1차 함수 그래프를 y축의 방향으로 괄호 안에 있는 수만큼 평행이동한 그래프가 나타내는 1차 함수 식을 구하시오. 원래는 y는 마이너스 4x라고 하는 이와 같은 그래프가 주어져 있는데 y축의 방향으로 3만큼 평행이동한 그래프를 나타내는 식을 쓰시오 라고 한다면 쉽게 어떻게? y는 마이너스 4x 쓴 다음에 뒤에다가 플러스 3을 써주면 마찬가지 y는 마이너스 2분의 3x라고 하는 이와 같은 그래프가 주어져 있는데 y축의 방향으로 4만큼 평행한 그래프가 나타내는 식을 쓰시오 라고 한다면 y는 마이너스 2분의 3x 뒤에다가 플러스 4 해주시면 됩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 가볼까요? 만약 자, 여기 잠깐 얘기해야 될 것 같아서. 자, y축의 방향으로 a만큼 평행이동하라면 뒤에다가 플러스 a를 붙이는 거예요. 그런데 부호는 항상 말하기 나름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y축의 양의 방향으로 3만큼 움직여라 그러면 플러스 3이라고 쓰면 되지만 y축의 음의 방향으로 3만큼 움직여라 그러면 마이너스 3을 붙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y축의 방향이라는 말이 있는데 그 방향이 양의 방향이냐 음의 방향이냐 해서 여기서 뭔가 더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문제를 읽을 때 잘 읽어야 되는 거예요. 자, 여기 이 부분에서 양의 방향이냐 음의 방향이냐 라는 표현이 더 들어가게 되면 양의 방향은 플러스 방향으로 움직이라는 것이고 음의 방향은 마이너스 방향으로 움직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양의 방향으로 움직이는 거는 위로 움직이면 되고 음의 방향으로 가면 밑으로 가면 되죠. 그런데 여기서 또 2단으로 꺾을 수도 있어요. 선생님들이 시험 문제 항상 꼬아서 내잖아요. 그죠? 절대로 교과서랑 똑같이 안 내잖아. 그런데 예를 들어서 y축의 음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3만큼 움직여라 그러면 음의 방향은 마이너스인데 다시 마이너스로 3만큼 가라 그러니까 결국은 그것은 양의 방향으로 3만큼 가라는 뜻과 같은 뜻이 되는 거예요. 문제를 아주 많이 꼬우면 그렇게 꼬아서 선생님이 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단순히 여기 괄호 안에 있는 숫자를 그냥 쓰는 게 문제가 아니고 앞에 있는 문장에서 그냥 y축의 방향인지 y축의 양의 방향인지 y축의 음의 방향인지 이것을 정확하게 인식해서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자, 계속 이어서 갈게요. 그렇다면 3번입니다. y는 마이너스 3x 플러스 2라고 하는 이와 같은 그래프가 주어져 있는데 이 그래프를 y축의 방향으로 똑같이 마이너스 5만큼 평행이동한 그래프를 나타내는 식을 쓰시오라고 한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똑같습니다. 어떻게? y는 마이너스 3x 플러스 2라고 쓰고요. 뒤에다가 그냥 얼마를 바로 마이너스 5를 붙이면 되겠죠. 붙여주면 됩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y는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3 이렇게 쓰시죠. 자, 여기는 아무 말이 없으니까 그죠? y축의 그냥 방향이니까. 네. y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2분의 1만큼 그러면 y는 4분의 3x 마이너스 3 한 다음에 뒤에다가 얼마? 마이너스 2분의 1을 이렇게 붙여줍니다. 그럼 이걸 정리하면 y는 4분의 3x에다가 3이라고 하는 것은 분해가 되니까 2분의 6, 2분의 7, 마이너스 2분의 7이네요. 마이너스 2분의 7 이와 같은 이렇게 가죠. 식을 우리가 구해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우리 1차 함수 그래프 y는 ax 플러스 b의 그래프를 그리는 방법 연습을 해봤고요. 우리 잠시 쉬었다가 1차 함수 그래프에서 가장 중요한 두 개의 요소 절편이라고 하는 것과 기울기에 대한 내용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중요한 요소가 지금까지 한 것도 대단히 중요한데요. 지금부터 할 내용이 엄청나게 중요한 내용입니다. 1차 함수 하면 중요한 요소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절편이라고 하는 거고요. 기울기가 있습니다. 이 두 개를 지금부터 공부할 텐데 과연 어떤 내용인지 첫 번째 절편부터 같이 한번 공부해 볼게요. 절편입니다. 1차 함수 그래프의 x 절편, y 절편 그러면 여러분 혹시 아시나요? 뭔지? 떡이에요, 떡. 긴 떡이 있는데 이것을 싹둑 잘라서 만든 떡을 우리는 절편이다 이런 말 하는데 아시나요? 1차 함수 그래프를 이렇게 나타내면 뭐예요? 어떤 모양이에요? 직선이잖아요. 이 직선을 갖다가 칼을 이용해서 싹둑 썰어내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잘 보시면
1차 함수 그래프를 그리시면요. 어떠한 공통점이 있냐면 항상 y축과 한 점에서 만나요. 그리고요. 항상 x축과도 한 점에서 만나요. 1차 함수 그래프를 어떻게 그리는지 간에 이렇게 그리건 이렇게 그리건 이렇게 그리건 이렇게 그리는 간에 항상 y축과 이렇게 만나고요. x축과 이렇게 만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y축과 만나는 점, x축과 만나는 점, 이 점에 상당히 관심이 많다. 그래서 반드시 존재하죠. 보시면 x축과 만나는 이 점과 관련된 게 뭘까요? 바로 x절편. y축과 관련된 점에 해당되는 게 무엇이냐면 바로 y절편입니다. 오케이? 첫 번째 이 점 볼까요? 이 그래프가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3이라고 하는 이 그래프입니다. 그런데 잘 보시면 y축과 만나는 점에 뭐라고 써져 있냐면 3이라고 써져 있고요. x축과 만나는 점에 역시나 3이라고 써져 있습니다. 그럼 잘 보시면 이 점을 좌표로 한번 나타내 보면 어떻게 될까요? 이것은 x축 위에 있기 때문에 x좌표가 3이라는 뜻이죠. 그 대신에 y좌표가 얼마라는 소리예요? y좌표는 0이라는 소리죠. x축 위에 있는 점의 특징 y좌표가 0이다. 반대로 y축 위에 있는 이 점을 잘 보시면 이 점은 y좌표가 3이라는 뜻이죠. 그 대신에 x좌표가 얼마라는 뜻이냐면 0이라는 뜻입니다. 즉 y축 위에 있는 점의 특징은 x좌표가 0이다. 자, 이때 이 점처럼 x축과 만나는 점에 무슨 좌표, x좌표를 뭐라고 부르냐면 x절편이라고 부릅니다. 즉 그래프가 x축과 만나는 점에 무슨 좌표? x좌표. y좌표까지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x좌표를 뭐라고 하는 거예요? x좌표. 만. 자, 반대로 y절편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프가 y축과 만나는 점에 무슨 좌표? y좌표. 즉 그래프가 y축과 만나는 점에 무슨 좌표? 바로 y좌표를 뭐라고 하는 거예요? y절편. 그런데 이걸 알려드리고 나면 많은 친구들이 어떻게 헷갈리냐면 그냥 x절편을 x축과 만나는 점이라고 생각하세요. y절편을 y축과 만나는 점이라고 생각하는데 점이 아니라고요. 점의 무슨 좌표? x좌표와 무슨 좌표? y좌표를 각각 x절편, y절편으로 한다. 주의하십시오. 오케이? 그렇다면 문제는 무엇이냐면 식이 주어졌을 때 그래프로 주어진다면 이렇게 y절편과 x절편을 쉽게 찾을 수 있을 텐데 예를 들어서 식으로 주어졌을 때 y는 예를 들어서 2x-4다. 이 그래프의 x절편과 y절편을 구하시오라고 한다면 어떻게 하면 구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거죠. 잘 보시면 이미 알려드렸어요. x절편은 x축과 만나는 점의 x좌표예요. 그런데 이 점의 특징은 뭐냐면 y좌표가 얼마예요? 0이에요. 그러니까 x절편을 구하는 방법은 y 대신에 0을 대입했을 때 뭘 찾으면 돼요? x의 값을 찾으면 돼요. 실질적으로 y는 2x-4의 그래프의 x절편을 구해보시면 첫 번째 x절편을 구해보시면 y 대신에 뭘 넣자고요? y 대신에 0을 대입해요. 그러면 0은 2x 빼기 4가 되죠. 방정식을 풀어야죠. 마이너스 4를 좌변으로 이항하면 2x가 얼마죠? 4가 되죠. x값을 구하기 위해서 양변을 2로 나누면 x가 얼마입니까? x가 2가 되죠. 그러니까 x절편은 얼마다? 2다라고 구하시면 됩니다. 여기서도 주의사항 하나, 많은 친구들이 x절편을 구하시라고 하면 그냥 x는 2 이렇게 쓰시는데 이것은 x절편이 아닙니다. 반드시 여기서 x절편 2다 이렇게 써주셔야 돼요. 그냥 숫자 2만 쓰면 돼요. x절편을 구하여라. 숫자 2. y절편을 네. 구하는 방법. y절편은 y축과 만나는 점에 y좌표니까 어떤 특징이 있다고요? x가 0. 그러니까 주어진 식에다가 x 대신에 뭘 대입해? 0을 대입했을 때 무슨 값이다? y 값이다 라는 거죠. 자, 이 식에서 y절편을 한번 구해볼까요? y절편을 구하기 위해서 어떻게 한다? 주어진 식에다가 x 대신에 0을 대입합니다. 그러면 y는 2 곱하기 0이니까 얼마입니까? 0이죠. 그러니까 얼마예요? 마이너스 4입니다. y값이. 따라서 y절편을 구하면 얼마다? y절편은 마이너스 4다라는 거죠. 이해되시겠어요? 정리합니다. 다시 한번 갑니다. 1차 함수 그래프는 항상 반드시 y축과도 만나고요. x축과도 만나더라. 그래서 x축과 만나는 점에 이 x좌표만을 우리는 x절편, 그 다음 y축과 만나는 이 점의 y좌표를 y절편으로 한다. 어떻게 구한다고요? x절편 구할 때는 y 대신에 0, y절편 구할 때는 어떻게? x 대신에 0을 구한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팁을 드립니다. 잘 보시면요. x절편을 이렇게 구하세요. 근데 y절편을 잘 보시면 x값 대신에 0을 넣었어요. 그랬더니 y값이 얼마였어요? 마이너스 4였는데요.
이 마이너스 4는 굳이 구하지 않더라도 시계에서 보이죠. 시계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상수항이 마이너스 4죠. 무슨 말이냐? y절편은 x 대신에 직접 0을 대입해서 y 값을 구해도 되지만 다른 한편으로 1차 함수 식에서 무슨 항? 바로 상수항이 y절편이 되기 때문에 그냥 식을 보고서도 쉽게 y절편을 구해낼 수 있다라는 걸 우리가 찾아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게 선생님이 지금 얘기하신 부분이 뭐냐 하면 이것입니다. 자, 함수의 식이 이렇게 주어져 있어요. 이렇게 주어져 있어요. 이런 식을 뭐라고 하냐면 1차 함수의 표준형이라고 해요. 표준형. 이때 표준형에 지금 숫자가 두 개가 있잖아요. 그죠? 숫자가 두 개가 있는데 뭐 있냐 하면 요 앞부분에 2라는 숫자와 요 뒷부분에 부호까지 포함해서 마이너스 4라는 숫자가 있어요. 표준형이라는 것은 이걸 보면 기본적으로 뭘 알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함수니까 x가 부모고 y가 자식이에요. 그래서 여기 숫자가 들어가면 그로 인해서 어떤 결과가 나왔다 이렇게 되는 거죠. 예. 이때 y절편은 표준형으로 주어졌을 때만 이런 식으로 주어졌을 때만 이 뒤에 있는 이 상수항 이 뒤에 있는 요 수가 바로 y절편이 된다는 거예요. 이 앞에 거도 따로 이름이 있어요. 따로 이름이 있어요. 이 앞에 거도 따로 이름이 있는데 그거는 뒤에서 배우니까 따로 지금 가르쳐 드리지 않을게요. 자, 1차 함수는 이런 모양 말고 다르게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모양이 주어졌을 때만 이 뒤에 있는 상수항이 바로 y절편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계속 이어서 가도록 할게요. 이해되시겠어요? 자, 1차 함수 그래프에서 중요한 첫 번째 요소, 절편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자, 절편이 무엇입니까? x절편, 돌발 식 나왔습니다. 무엇입니까? 1차 함수 y는 4x-8이라고 하는 이와 같은 식이 주어졌는데요. 이 식의 그래프에 x절편은 4가 어디 있습니까? x의 개수. 그 다음 y절편은 마이너스 8이다. y절편은 맞는 것 같은데 과연 x절편이 맞을까요? 틀릴까요? 한번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죠. 이 y절편은 마이너스 8이 뒤에 있는 게 맞아요. 그런데 이 앞에 있는 건 따로 이름이 있다고 그랬죠. 그죠? 근데 그것이 x절편은 아니에요. x절편은 아닙니다. 자, 그렇다면 이 x절편과 y절편을 이용해서 그래프를 한번 거꾸로 한번 그려보는 연습도 해볼게요. 여러분들 예제 5번 갑시다. 예제 5번. 자, 예제 5번 보시면 1번만 제가 해드릴게요. 자, 표준형으로 주어졌네요. 그죠? 표준형을 보고 표준형. 방금 전에는 1차 함수 식이 주어지면 2차 함수 식의 그래프의 x절편과 y절편을 구했다면 거꾸로 x절편과 y절편을 이용해서 1차 함수 그래프를 그릴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y는 2x-4라고 하는 이와 같은 식이 주어지면 뭘 구해요? x절편과 y절편을 구하세요. 첫 번째, x절편 방금 전에 했었잖아. 방금 전에. 어떻게 한다고요? y 대신에 0을 대입합니다. 0을 대입하시면 0은 2x 빼기 4였었죠. 따라서 2x는 얼마였냐면 4였었다고요. 따라서 x의 값을 구하면 얼마입니까? 2가 되기 때문에 아하, x절편은 2다. 방금 했기 때문에 쉽게. 자, 같은 방법으로 y절편 구합니다. y절편은 뭐 구할 수도 있지만 식에 나오더라. 어디에? 상수항에 있더라. 얼마라고? 마이너스 4라고. 자, 이렇게 식이 주어지면요. x절편과 y절편을 구해낼 수 있죠. x절편과 y절편을 구해냈으면 이제 그래프를 그려낼 수 있다고요. 자, 보세요. 좌표 평면을 이렇게 그린 다음에 x축과 만나는 점에 x좌표가 2니까 x축이 여기 있다면 여기 2가 여기 있겠죠. 이 점을 지난다. 그 다음 y절편이 마이너스 4니까 y축과 만나는 점이 여기가 있을 텐데 이 점의 y좌표가 얼마라고요? 마이너스 4라고. 따라서 우리가 좌표 평면 위에 두 점이 서로 다른 점이 있다면 이 두 점을 이렇게 연결하면 직선이 되기 때문에 바로 이 직선이 무엇이다? y는 2x-4의 그래프다. 이렇게 구해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자, 잠깐 여러분들이 선생님이 잠깐 다른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자, 아까 그 선생님 표준형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죠? 표준형은 그 옛날 교과 과정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표준형 일반형이라는 것이 1차 함수에서 있었는데,
학생들이 표준형, 일반형 다 한자니까 한자 공부를 안 하니까 그 한자 공부를 하는 거를 대신 한자 공부를 애들이 잘 모르니까 한자를 다 없애자, 어려운 말을 없애자라는 차원에서 표준형이나 일반형이라는 이름을 다 없앴어요. 예. 그래서 이렇게 생긴 식, 요렇게 생긴 식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예. 근데 결국은 설명할 때 요렇게 생긴 식, 이렇게 생긴 식 이게 되게 오히려 더 표현이 이상해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친구들 이름이 다 한자어잖아요. 그죠? 대부분 한글 이름이 아주 한반에 드물게 한두 명이 있지만 한자를 모른다고 해서 그 친구 이름을 못 불러요? 아니잖아요. 그죠? 그렇지 않거든요. 그냥 이름은 그냥 이름인 거지. 1차 함수, 표준형, 뭐 여기 한자 아닌 말이 우리말이 어디 있어요. 그죠? 다 한자지. 저기 1차 함수의 그래프는 영어다. 그죠? 근데 그것도 한글로 쓰잖아. 그럼 영어를 모르면 그래프란 말을 안 쓸 거예요? 그림이라고 쓸 거예요? 자, 어제도 말이죠. 좀 전에 이제 직선에 대해서 나왔어요. 직선에 대해서. 자, 우리가, 선생님이 지금 어떻게 그렸냐 하면, 어떤 점 하나와, 어떤 점 하나를 이렇게, X축 위에 있는 점 하나와 Y축 위에 있는 점 하나를 해서, 이렇게 이었죠. 이렇게. 선생님이 그냥 이렇게 이었습니다. 이렇게 이었어요. 자, 이게 이렇게 여러분들이 초등학교, 중학교 1학년 때 이걸 다 배웠다는 거죠. 원래 배웠는데 그거를 잘 기억을 못 하는 거예요. 자, 이게 뭐냐 하면 직선의 결정 조건이에요. 직선이 결정되기 위해서 어떤 성질이 필요하냐? 직선은 어떤 것에 의해서 정해지냐면 서로 다른 두 개의 위치, 서로 다른 두 점에 의해서 직선이 결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직선이 어떻게 되느냐? 이 두 점을 지나는 점을 이어주면 직선이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직선이 결정되기 위해서는 점 두 개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직선의 방정식을 배우는데 그 직선의 방정식의 그래프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점 두 개를 찾으면 된다는 거예요. 이게 두 개의 점을 찾으면 그 두 점을 이어주면 되는 거죠. 그죠? 그 두 개의 점을 이렇게 이어주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어주면은 바로 직선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직선에서는 여러 개의 점의 위치를 찾지 않아요. 그래프를 그릴 때 아무거나 딱 두 개만 찾아. 두 개만 찾아서 그래프를 그 두 점을 이어주면 바로 직선의 그래프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선생님이 x절편 점 두 개 중에서 x축 위에 있는 점과 y축 위에 있는 점, y절편은 되게 찾기 쉽잖아요. 그죠? 그래서 x축 위에 있는 점과 y축 위에 있는 점 하나를 선택해서 찾아서 그 두 개를 직선으로 쭉 이어준 거예요. 점은 좌표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x좌표, y좌표 반드시 두 개씩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위치를 찾아서 찍어주면 바로 직선이 된다는 거죠. 어떤 1차 함수 식이 주어진다면 이걸 이용해서 절편을 구해낼 수 있고 거꾸로 식이 주어졌을 때 이 절편을 구하여서 그래프까지 그리는 연습을 하면 안 돼요. 이해되셨나요? 자, 마지막으로 1차 함수 그래프의 두 번째 중요한 요소 무엇입니까? 기울기죠. 기울기에 관련된데요. 같이 한번 자, 여기 1차 함수 y는 2x 플러스 1의 그래프를 제가 이미 그려놨습니다. 이게 y는 2x 플러스 1의 그래프예요. 그 다음에 x 값이 마이너스 2부터 3까지 주어졌을 때 y 값도 제가 친절하게 다 구해놨습니다. 우리는 이걸 드린 이유가 있어요. 여기서 우리는 뭘 살펴볼 거냐면 기울기를 살펴볼 거예요. 기울기, 한글로 뜻을 풀었다면 기울어진 정도예요. 기울어진 정도. 얼마나 기울어져 있냐 이걸 갖다 우리가 수로 표현할 텐데요. 잘 보세요. 일단 이거 볼까요? x 값을 1씩 이렇게 계속 키워가고 있죠. 이 x의 값을 1씩 키워갔더니 y의 값을 잘 보시면 y 값이 얼마씩 커지고 있죠? 2씩 커지고 있죠. 다시 한번 x의 값을 1씩 키웠더니 보시면 y의 값이 2씩 커가고 있습니다. 오케이? 자, 두 번째 이번에는 x의 값을 2씩 키워볼까요? 0에서 2까지 키워볼까요? 2씩 키워보면 y의 값을 잘 봤더니 4만큼 커졌죠. 1에서 4만큼 커졌죠. 정리. 자, 기울기 얘기를 지금 하고 계신데 기울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여기 선생님도 적어 놓으셨지만 기울어진 정도를 숫자로 나타낸 거예요. 여러분이 과학을 배웠으면 아실지 모르겠는데
지구의 편평도라는 것이 있어요. 지구의 편평도. 지구는 둥글잖아요. 그죠? 완전히 평평하지 않단 말이야. 선생님이 그거 한 20년 전에 배운 거라 지구의 편평도가 어느 정도냐면 300분의 1이라고 들었어요. 정확한지 모르겠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자, 땅 위에서 내가 이렇게 300m 갈 때 1m 정도 내려가는 정도의 경사로 지구가 기울어져 있다. 그러니까 이게 지구의 이제 표면인 거죠. 표면이 이렇게 파란색으로 있다면 이렇게 해서 또 이렇게 300m 가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기울어져 있다는 거예요. 지구가 이렇게 해서 어마어마하게 크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구의 편평도가 300분의 1이라는 거예요. 300분의 1. 그것이 바로 뭐냐면 옆으로 얼마만큼 갈 때 이 위로 얼마만큼 가느냐 이것을 나타내면 바로 이 경사 기울어진 정도를 숫자로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걸 숫자로 바꾼 것이 바로 뭐냐면 기울기예요. 그래서 이것이 가로로 얼마만큼 갈 때 세로로 얼마만큼 가느냐 이것을 나타낸 것이 바로 지구의 직선에서의 기울어진 정도 기울기를 숫자로 나타낸 것이죠. 그래서 선생님이 지금 x가 1씩 커질 때 y가 얼마씩 커지는지를 이제 보여주시는 건데 그게 바로 이제 기울기의 수학적인 정의가 되겠죠. 자, 선생님이 지금 바로 다음 단원에서 다음 내용으로 기울기의 정의를 아마 설명을 하실 여기 겁니다. 보시면 x의 값이 만약 2만큼 커졌다면 y의 값은 4만큼 커졌다. 그러니까 x의 값이 얼마 커지냐에 따라서 y의 값의 증가량도 달라지죠. 하지만 이 표에서 이렇게 한번 따져볼까요? 만약 x의 값의 증가량분의 y의 값의 증가량을 한번 따져볼까? x의 값의 증가량에 따라서 y의 값의 증가량은 달라지는데 만약 x 값의 증가량분의 y 값의 증가량을 조사해보면 첫 번째 x의 값이 증가량이 1일 때 y 값의 증가량이 2인 거랑 x의 값의 증가량이 2일 때 y 값의 증가량이 4인 걸 잘 살펴보시면 1분의 1랑 2분의 4랑 어때요? 똑같죠? 얼마로 똑같습니까? 2로 똑같다는 거예요. 즉 1차 함수 그래프에서는 x의 값이 얼마 증가하냐에 따라서 y 값의 증가하는 폭은 달라지지만 x의 값의 증가량분의 y 값의 증가량을 조사하면 항상 일정한 값을 갖더라는 거죠. 이 일정한 값을 앞으로 뭐라고 부를 거냐? 바로 기울기라고 부르겠다는 소리입니다. 자, 이걸 갖다 우리가 그래프상으로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잘 보시면 여기는 2점하고요. 여기는 2점을 잘 보세요. 2점에서 2점까지 증가를 한번 시켜볼까요? 그러면 x의 값은 1만큼 증가했죠. x의 값은 1만큼 증가했어요. 그런데 y의 값은 얼마만큼 증가했습니까? 2만큼 증가했죠. 그러니까 x의 값의 증가량분의 y 값의 증가량이 얼마입니까? 2라는 사실을 여기서 확인할 수 있죠. 자, 이번에는 2점에서요. 2점으로 한번 가볼까요? 2점에서 2점으로 기울어진 정도. x의 값이 얼마만큼 증가했냐면 2만큼 증가했어요. 2만큼. y 값이 얼마만큼 증가했냐면 하나, 둘, 셋, 넷, 4만큼 증가했죠. x의 값이 2만큼 증가할 때 y 값이 4만큼 증가했는데 기울기를 조사했더니 2분의 4 얼마로 일정하더라? 2로 일정하더라. 이걸 바로 뭐라고 한다고요? 1차 함수의 기울기라고 한다. 그래프. 그런데 놀라운 사실, 이 2라고 하는 이 수가요 1차 함수 식에 주어져 있습니다. 잘 보시면 1차 함수 식이 뭐냐면 y는 2x 플러스 1인데 x 앞에 있는 이 계수 2가 바로 무엇이다? 아하, 기울기구나. 딱. 그렇죠. 이제 아까 표현했던 표준형에서 여기 뒤에 있는 요 놈은 기울기고 요 앞에 있는 x 앞에 있는 요 숫자 부호까지 포함해서 숫자가 바로 기울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울기와 y절편으로 이루어진 1차 함수의 표준형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겠죠. 그죠? 네. 자, 선생님 기울기 설명할 때 조금 빼먹은 게 있으신 것 같아서 제가 좀 정리를 더 하려고 그래요. 자, 이게 뭐냐 하면 지금 요 점에서 조금 크게 찍을까? 요 점에서 요 점으로 이동을 하는 거예요. 그 가는 방향이 이쪽에서 이쪽으로 이렇게 가는 거죠. 아이고, 너무 크다. 자, 이렇게 가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가고 싶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죠? 이렇게 가는 거죠. 이 점에서 이 점으로 움직일 때, 여러분 요즘은 오락실에 이게 되게,
이렇게 사선으로 이렇게 움직이는 것이 되게 수월하죠. 근데 선생님이 어릴 때 컴퓨터 그 오락실에 있는 게임기는 옆으로 가서 위로 가야 돼요. 옆으로 가서 위로 가야 돼. 옆으로 이렇게 간 다음에 위로 가야지 이 위치로 갈 수 있어요. 사선으로 못 가, 사선으로. 자, 이렇게 사선으로 갈 수 있다는 건 되게 빠르게 이동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거리가 더 가까우니까. 자, 어쨌든 그 기울어진 정도를 숫자로 나타내는데 이 두 개의 점을 서로 이동하기 위해서 자, 요 점에서 요 점으로 가기 위해서 X축의 방향으로는 요쪽으로 가야 되죠. 그죠? 요쪽으로 두 칸을 간 거예요. 두 칸. 그래서 2를 갔죠. 그 다음에 이 위쪽 방향으로는 네 칸을 갔죠. 그죠? 그래서 X축의 방향으로 두 칸, Y축의 방향으로 네 칸, 이렇게 X의 증가량분의 Y의 증가량을 기울기로 나타낸 겁니다. 자, 그런데 학생들이 헷갈려 하는 부분이 있어요. 나는 이 점에서 이 점으로 가고 싶어. 이 점에서 이 점으로 가고 싶어. 그럼 이거는 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요렇게 이동하는 거랑 이 위에서 요렇게 오는 거랑 이 경사는 똑같은데 숫자가 다르면 안 되겠죠. 그죠? 숫자가 다르면 안 될 거예요. 자, 선생님은 지금 이제 위에서 아래로 오려고 해요. 자, 이 점에서 시작해서 이 점으로 올 때 기울기를 어떻게 계산하면 얘랑 똑같으냐? 다르면 안 되니까. 그죠? 다르면 안 되니까.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판단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일단은 여기서 X축의 방향으로 위의 점에서 밑의 점으로 가는 거니까 이 밑으로 먼저 움직이면 안 돼요. 어디로 가느냐? 좌측으로 먼저 움직이면 돼요. 이렇게. 자, 이렇게 움직이는 거는 왼쪽으로 갔기 때문에 오른쪽으로 가면 플러스가 되지만 왼쪽으로 가면 수학에서는 마이너스가 돼요. 그래서 마이너스 이만큼 옆으로 이동한 다음 또 마찬가지로 밑으로 하나, 둘, 셋, 네 칸 이동한 거예요. 밑으로 네 칸을 이동했어요. 그죠? 그럼 위로 가는 건 플러스 4라고 하지만 여기서 아까 이 점에서 하나, 둘, 셋, 넷 올라갈 때 위로 갔으니까 플러스 4였지만 얘는 밑으로 내려오니까 마이너스 한 거죠. 마이너스 4. 그래서 이것도 계산하면 똑같이 기울기가 2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직선에서 가고자 하는 방향의 위치가 다르다고 해서 다른 값을 가지면 안 되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요 점에서 요 점으로 갈 때나 반대로 위에서 밑으로 올 때나 그 기울기 구하는 이 방법이 전혀 다르지 않다. 일정한 규칙을 갖게 된다. 그죠? 일관성을 갖고 있죠. 그죠? 그래서 요것을 기울기 구하는 방법이 되는 거예요. X의 증가량분의 Y의 증가량이 기울기 구하는 방법이고, 대신 오른쪽으로 이렇게 두 칸을 움직이는 X의 방향은 플러스 방향이고 왼쪽으로 이렇게 이동하는 방향은 마이너스 방향이다. 마찬가지로 밑에서 위로 가는 것은 Y의 값이 플러스 방향인 거고 위에서 밑으로 이렇게 내려오는 것은 Y의 값이 마이너스로 가는 방향이다. 그래서 부호를 주심해서 식을 세우면은 기울기를 정확하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계속 이어서 보죠. 마지막입니다. 이제 우리가 1차 함수 y는 ax 플러스 b라고 하는 이와 같은 식을 쓸 수 있을 텐데 방금 전에 절편 공부할 때 이 상수항이 뭘 의미했었다? y 절편을 우리에게 알려주었다라는 거. 그리고 방금 전에 배운 이 기울기에서 x 앞에 있는 계수 a가 바로 기울기다. 것을 알려준다. 네. 기울기를 알려준다는 사실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1차 함수 그래프의 두 가지 요소, 절편하고요, 기울기를 살펴보았습니다. 기울기의 뜻이 무엇이라고요? x값의 증가량분의 y값의 증가량으로 1차 함수 식을 주어주면 x 앞에 있는 계수가 바로 기울기다라는 사실 다시 한번 기억해 두시면 좋겠네요. 자, 여기서 이제 선생님이 마무리를 짓자면 1차 함수의 뜻은 함수의 식이 y는 하고 이 뒤에 있는 식이 1차 식이면
일체 함수가 된다. 그래서 가장 기본적으로 이런 함수의 그래프를 그릴 수가 있는데 이것의 그래프를 어떻게 그리느냐 처음 배울 때는 평행 이동을 했죠. 그죠? 우리가 중학교 1학년 때 여기까지 배웠으니까 y는 ax의 그래프를 y축의 방향으로 b만큼 평행 이동해서 그렸다. 이렇게 확인하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생긴 그래프가 표준형이다. 그죠? 표준형. 교과서에서는 표준형으로 쓰지 않는다고 했어요. 왜냐? 학생들의 항자 공부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없앴는데 없애고 나니까 쓸 말이 없네. 그죠? 그러면 상당히 애매한 거예요. 일반적인 표현으로 해야 되는데 일반적인 표현으로 하려면 선생님들이 경상도 선생님은 경상도식으로 표현할 거고 서울 선생님은 서울식으로 표현할 거고 충청도 선생님은 충청도식으로 언어를 표현할 텐데 그럼 그 애들이 시험을 볼 때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일반적인 표현으로 써줘야 되는데 그 표현 방식이 일치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조건 한자만 없애버리면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생기게 되는 거죠. 용어를 함부로 만들거나 함부로 없애는 것은 쉽지 않은 거예요. 근데 우리 교육과정은 희한하게 이번에는 생겼다가 다음번에는 없어졌다가 뭐 이렇게 되고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함수에서 나올 수 있는 그래프의 절편, 그죠? 자, 이제 y절편은 되게 구하기 쉬워요. 우리가 이 있던 그래프에서 부호까지 포함해서 이 뒤에 있는 숫자가 y절편이었어요. 그죠? x절편은 반드시 구해야 됩니다. x절편은 y에다가 여기다 0이라고 쓴 다음 그 방정식을 풀어서 x를 구해야 돼요. 중학교 1학년 때 배웠던 방정식 구하듯이 x를 구해야 되는 겁니다. y절편도 사실은 마찬가지지만 요 x에다가 0을 대입하는 순간 이 부분이 0이 돼서 날아가 버리기 때문에 얘밖에 안 남죠. 그래서 y는 b라는 게 금방 나오는 거죠. 그죠? 그래서 굳이 여기서는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 y절편은 그렇게 구할 필요가 없다. 그런데 이 앞에 있는 요 놈이 y절편이면 이 앞부분이 여기 x절편이면 좋긴 한데 얘는 x절편이 아니고 뭐다? 요 놈의 이름이 바로 기울기다. 기울기는 경사의 정도를 얘기하는데 플러스도 있고 마이너스도 있어요. 선생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표현하지는 않았죠. 자, 기울기에 대해서 정리를 한번 해보자면 자, 이렇게 가서 이렇게 이동하면 두 점이 이렇게 생기게 되죠. 그죠? 여기 하나 생겨요. 이 두 점을 직선으로 이으면 아마도 이런 식으로 생기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그죠? 자, 이렇게 왼쪽에서 오른쪽 방향으로 이렇게 왼쪽에서 오른쪽 방향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그래프가 바로 기울기가 항상 플러스가 나옵니다. 자, 그리고요. 점을 한번 볼까요? 그리고 점을 자, 이쪽 옆에다 해볼게요. 잘 안 보인다. 파란색으로. 자, 요 점에서 요 점으로 이렇게 잇는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죠. 자, 요렇게 요 점을 잇게 되면은 이 직선이 어떻게 그려지냐면 이렇게 그려지죠. 그죠? 이렇게 내려오게 돼요. 오른쪽에서 왼쪽 방향으로 이렇게 내려가게 된다는 거죠. 이렇게 내려가게 된다는 거죠. 그죠? 이렇게 내려가는 그래프는 항상 항상 마이너스를 갖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쪽으로 가는데 여기 플러스 방향이에요. 그런데 y축 방향으로 이렇게 내려가니까 마이너스 방향이에요. 플러스로 마이너스를 나누면 그 부호는 마이너스가 되죠. 그죠? 그래서 그 기울기는 음의 방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내려가면 기울기가 음수고요. 오른쪽으로 올라가면 기울기가 양수예요. 어떤 학생은 선생님 이거 내려가는 거 아니에요? 이거 올라가는 거잖아요. 이렇게 생각하는데 숫자는 항상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x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는 게 플러스 방향이고요. y는 밑에서 위로 가는 게 플러스 방향이에요. 그래서 이 방향을 잘 이해해서 문제를 풀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공부한 것은 1차 함수의 뜻으로 이렇게 4가지를 공부했습니다. 실제 문제를 풀 때는 좀 더 다양하게 여러분들이 문제를 꼭 풀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방송 수업은 여기까지 해서 마치겠습니다.